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방학 때 이런 동아리들이 소프트 말고도 되게 다양한 IT 동아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뭐 일하는 문화가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방식과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자소서나 면접에서 녹여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근데 지금 카카오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아직 1년이 좀 안 됐어요. 1년?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신입 레벨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완전 주니어, 네, 오버 그리고 주니어. 지난번에 그 카카오 서비스 앤 비즈 몇 년? 작년 걸로 네, 7월부터 그때 인턴으로 입사해서 전학까지 네. 무사히 되시고 지금 이제 재직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인터뷰로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제 뭐 바로 취업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아니고 아마 예슬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좀 파트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길게 좀 빼서. 그래서 먼저 학부생 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이제 디자이너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취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취업 준비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보고 싶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것도 업무적인 것 말고 그냥 지금 하는 고민이나 만족도나 이런 거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학부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뭐 여기 이렇게 나가겠지만 일단 전공이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주전공은 법학이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법학으로 입학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입학하셨어요? 계획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이제 수능 보고 네. 별 생각 없이 그렇죠. 그런 케이스 많죠. 이런 그냥 가장 평범한 대학생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도 그런 딱히 디자이너에 대한 그런 뚜렷한 목표는 없었던 거죠, 사실? 그쵸.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만들고 뭐 툴 다루고 이러는 건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런 거는 꾸준히 하긴 했는데 직업으로 디자인을 직업으로 삼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면은 학부 생활에 대해서 한번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학부 생활 때는 1, 2학년 때는 되게 그 전공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실 뭐 뚜렷한 목표도 없었고 법학과 공부를? 법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진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막 앉아서 복습하고 갈 정도로. 근데 이제 복수 전공을 서비스 디자인을 우연찮게 접하게 되면서 이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쪽에 좀 몰입을 하기 시작했죠. 전공 점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반비례하고 떨어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는 어디 생활을 하시죠? 학교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진학을 했고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도 작년인 거죠? 네, 졸업도 작년에. 그러네. 완전 칼같이 졸업하고 취업하고. 좋아요. 근데 법대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취미도 열심히 했으면은 사실 서비스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만들고 뭐 툴 다루고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필수예요? 네, 필수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복수 전공해야 되지? 하면 주변에는 이게 법학과가 좀 특수한 학과다 보니까 심화 전공 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아무리 1, 2년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예전에 뭐 좋아했던 툴 다루는 쪽으로 배울 수 있는 과가 뭐 없나 했는데 마침 그때 딱 새로 생긴 학과가 서비스 디자인 학과가 있어가지고 또 신생이었구나. 거기를 썼죠.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았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아까 말한 그 툴 다루는 걸 좋아했다는 건 뭐 포토샵 같은 걸 말했었던 거예요? 그쵸. 말하는 거죠? 당시에
저희 이제 학교 시절에는 뭐 싸이월드 하고 이러면 학교 생활, 대학교. 아니. 이제 막 네. 중고등학교 때 그쵸. 싸이월드 하면은 네. 저희 때는 막 보정 앱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없었죠. 네. 포토샵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강의도 만들어서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싸이월드로 시작된 싸이월드에서 카카오로 이렇게 시작된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대학교 때 어떤 좀 캐릭터였어요? 캐릭터 뭐 지금이랑 비슷하게 뭐 사람 만나는 네. 거 좋아하고 술자리 나가는 거 좋아하고 네. 노는 거 좋아하는 뭔가 버팔 이미지랑은 좀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앉아서 공부를 오래 못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법학 공부할 때든 뭐 디자인 공부할 때든. 그럼 학부생 때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아리를 할 때 이제 친구들이랑 팀을 이뤄가지고 앱 서비스를 릴리즈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었는데 네네네. 그때 되게 밤도 진짜 많이 새고 한 2, 3주 정도 한 거였는데 잠도 잘 못 자고 뭐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네. 놀 것도 잘 못 놀면서 네. 진짜 그 프로젝트 하나에만 서비스를 릴리즈하기 위해서 몰입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제가 되게 열심히 몰입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밤 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이런 쪽 일은 진짜 내가 직업으로 삼아도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뭐 해커톤을 하셨던 거고 그렇죠. 그 동아리도 사실 뭐 이렇게 다 말해도 되거든요. 아까 희찬님도 촬영을 하셨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취업 정보 관련된 취업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어떤 동아리를 하셨죠? 저는 대학생 창업 IT 창업 동아리라고 소프트라는 동아리를 했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장기 해커톤이라고 불리는 랩잼 했던 경험에서 되게 좋은 걸 많이 배우고 몰입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소통 영상. 그러면은 그 2학년 때까지 법학을 하고 3학년 때 그럼 네. 그 복수 전공을 디자인으로 했는데 네. 그때 그럼 디자인 전공을 하고 소프트를 들어가신 거예요? 네, 얼추 비슷하게 전공을 하면서 네, 소프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비스 그쵸.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방학 때 이런 동아리들이 소프트 말고도 되게 다양한 IT 동아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소프트가 가장 저랑 맞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잘 맞으셨어요? 잘 맞았죠. 이게 워낙 대형 동아리를 처음 네. 접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혼자였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사람들도 많으니까 좋고 잘 맞는 사람도 오히려 잘 찾을 수 있고 배운 것도 제가 전공자도 아닌데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 덕분에 이렇게 인터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소프트 홍보 영상인가요? 이게 갈수록 조금 이게 이제 비중을 줄입시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대학생 때 학교 생활이든 대내외 활동이든 꼭 그때 당시에는 취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돌아보니까 취업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학교 다니면서 네.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하기 싫었었거든요. 학생회는 당연히 법대 학생일 거 아니에요? 네, 법대 학생회고 네.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이게 추천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나가면은 이제 학생회가 없어져가지고 네. 막 주변에 언니들이 자기는 단대장을 나갈 테니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내가 이거를 해도 되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고 워낙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취업할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활동을 한 리소스가 되게 많이 생기니까 취업을 할 때 경험을 사례를 들 때나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뭐 위기 극복 사례, 뭐 협업 경험, 뭐 갈등 해결, 좀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오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떻게든 사실 끼워 맞추기가 될지라도 이게 리소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되게 콘텐츠가 생겼다. 그렇죠.
그때 그럼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학생이 하면서. 학생이 하면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네. 저희 과가 또 존폐 위기에 있었던 적이 존폐 위기까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이건 근데 이게 시험용 상품 아니죠? 진짜 실제죠? 실제로.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막 뭐라 하지? 그거 과를 없애고 통폐합? 네, 통폐합 네. 논의가 되게 심했었는데 저희 과가 그런 위기에 또 처해가지고 진짜 방학 때도 막 학교 본부랑 얘기하러 다니고 네. 정말 전 사실 이제 또 법적으로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과 자체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교수님도 친하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취업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존속을 하고 있어요? 과? 네, 존속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향이긴 한데 그리고 나름 잘- 기여하셨네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생 때 이거는 진짜 하길 잘했다. 뭐 이건 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거 못 해본 게 너무 아쉽다. 뭐 이런 게 있나요? 하길 잘했다는 거는 네, 잘했다는 거. 아까 많이 얘기했던 그런 또 동아리 소트? 활동 네. 아니면은 네. 학생회 활동처럼 좀 경험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네. 되게 지금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힘든 것도 엄청 많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다 미화되었으니까 네. 하길 잘한 것 같고 못 해본 거는 자 미팅을 못 해봐가지고 미팅이요? 오. 우리 진짜 대본이 없으니까 진짜 좋네요. 진짜 우리 뭐 너무 아쉽더라고요. EBS 방송 같지 않고 되게 좋네요. 아쉽더라고요.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새내기 때 나가야 어.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못 해본 거 아쉽. 이제 좀 나중에 나이 먹고 나가다 보니까 나가긴 나갔어요? 뭐 하긴 했지. 근데 이제 막 대학교 네. 막 졸업 졸업? 직전 뭐 직전에. 친구의 친구들 네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냥 술판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미팅 느낌이 그치, 아니라 막 좀 설렘설렘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고. 아니라 그냥 술 마시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미팅을 못 해본 게 아쉽다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괜찮아요. 다른 것도 뭐 진솔하네요. 네. 코로나도 저도 이제 코로나를 한 1년 반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겪어가지고 이전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본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게 또 직장을 다니면서 네. 오래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 가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쉽지 않죠.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쵸. 카카오도 힘든가요? 카카오도 그래도 조금 뭐 이미지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원격 근무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고. 하려면은 할 수 있죠. 뭐 저도 그 제주도 내려가서 네. 작업을 했었던 적도 있고 음. 근데 이제 대학생 때처럼 이렇게 일 생각 안 하고 그쵸. 편하게 오래 놀 수 있는 시절이 퇴사밖에 없죠. 네. 퇴사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취업 이야기. 근데 예슬님의 취업은 또 코로나랑은 또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예슬님 한 번에 사실 제가 이제 아는 사실이지만 졸업할 즈음에 카카오 그 인턴 전환형 인턴 공채 열려서 합격하셔서 인턴 활동 잘 하시고 전환이 돼서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그게 원샷 원킬이었잖아요. 다른 데 써본 경험이 없지 않아요? 저도 써본 있어요? 네, 당연히 있고 사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는 이제 네. 자소서도 쓰고 기업 탐색도 좀 하고 이런 거는 4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고 네. 지우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그때 카카오를 쓰면서도 다른데 뭐 네이버 웹툰 쪽도 써보고 네.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 같은 것도 스타트업도 써보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였더라? 블리자드도 인턴십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써봤었거든요. 네네네. 다 해보지는 못하고 저도 네. 떨어진 경험도 좀 있었고. 그쵸. 네. 근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하고 나서 빠르게 잘 풀린 케이스는 맞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되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또 디자이너가 좀 힘들잖아요. 디자인 직무가 진짜. 그 어떤 직무보다 사실 제 주변에 보면 디자인 직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요즘에는 되게 이런 IT 기업들이 많이 열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정말 최근의 일이고 맞아. 이전에도 정말 뭐 거의 경력직으로 어떻게 돌고 돌아서 한두 명 갈 수 있는 뭐 이런 대기업이나 뭐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인트로였어요. 취업 준비 인트로였어요. 인트로였구나. 그러면은 총 아까 말한 본격적인 음. 취업 준비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했었으니까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본격적으로 한 학기.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연도로 보면은 21년 21년도 3월부터 상반기, 네. 21년 상반기. 카카오 인턴을 그럼 21년 여름에 하신 건가요? 네. 상반기 때 합격을 하고? 네. 아, 인턴 활동은 7월부터 했고 네. 아마 썼던 게 한 5월쯤 되게 상반기 채용이 많이 열렸었을 거예요. 맞아요. 아, 그거 관련해서 올해는 정말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도 뜨고 네이버도 뜨고 네. 또 어디더라? 디자인 직군이 정말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카카오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년 연속 서비스 앤 비즈라는 그 타이틀로 네네. 떴다가 올해 좀 쉬는 것 같던데 아쉽더라고요. 제가 디자이너 갈 건 아니고 그래도 주변에 이제 디자인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카카오를 목표로 하고 계신 디자이너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많겠죠. 네. 많겠죠. 저희도 이제 막 인턴십 동기들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이제 네. 3기가 왜 안 열리지? 해가지고 근데 아마 저희 인턴십 자체가 다른 인턴십이랑은 되게 진행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막 하면은 전에 그냥 기존에 막 실무에 투입돼서 경험을 쌓는다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내가 이 직무랑 맞는지 탐색을 해볼 수 있는 되게 딥한 제가 경험했던 인턴십 중에서는 가장 취준생에게 가장 좋은 인턴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체계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회사에서도. 네, 회사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고. 그럼 다음에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사견인 네, 걸로. 저의 사견이- 바람과 사견이 이렇게 좀 저희 섞여 바람이 있는 있죠. 바람인 걸로. 그렇죠. 저와 같은 루트를 타고 오신 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디자이너 취업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또 주변에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같이 디자인 직군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동아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크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그래도 본인도 취업 준비하시면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 할 때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스트레스. 저는 사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노는 것도 좋아하고 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게임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게임도 좋아하고 네. 근데 이게 취준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특히 인턴십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멘탈적으로도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시기를 같이 겪는 친구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이 10분씩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이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저는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저 스트레스나 멘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 반대 경우도 되게 있잖아요. 이게 취준생들끼리 만나서 좀 우울한 이야기만 맨날 하다 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또 다운되고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안 보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나 보네요.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기는 한데 그런 생각이 일체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어서 어떻게 되든 내가 안 되면 누가 될 거야. 그래서 자신감 그런 마인드로 물론
아니야, 가면은 진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네. 진짜 자존감 뚝뚝 떨어질 때도 진짜 많거든요. 현업에서요? 근데, 네. 네, 현업에서도 그렇고 뭐 인턴십 할 때나 취준할 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일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뽑는 사람들은 어차피 네.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계속 뿜뿜해야 오. 그런 사람들도 저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오. 억텐이라도 억텐이라도. 억텐이라도. MBTI 뭐예요, MBTI? 저는 E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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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이제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기업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막 딱 목표한 기업은 없었고 네. 대신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빅테크를 가고 싶었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라인 뭐 네, 이 정도.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한창 아까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이유도 네. 그때는 막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로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 막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약간 스타트업은 막 열정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스타트업도 목표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잠깐 있어 보니까 네. 그리고 창업 동아리에서 이런 경험이나 사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쵸. 이게 주니어로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곳은 빅테크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니어의 눈으로 좋은 스타트업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서 성장을 하기가 되게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근데 빅테크는 사실 인증이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체계도 잡혀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끌어줄 분들도 그리고 물어볼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되게 스타트업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첫 시작은 빅테크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런 기업에 가고 싶었고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빅테크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좀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나 그런 서비스가 있는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면에서 뭐 빅테크, 카카오가 당연히 빅테크에 속하니까 그런 건 되게 온라인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방금 말했던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했잖아요. 카카오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온라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중에 뭐 취준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보겠지만 이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 탐색을 할 때 그 기업의 비전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는데 그 카카오 회사의 비전이나 그런 문화가 일하는 문화가 저랑 핏이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비전이 뭐죠? 카카오의 비전이? 이제 뭐 기술로서 뭐 선하게 세상을 뭐 바꾼다 이런 커넥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 뭐 많아가지고 사실 빅테크.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탐색을 할 때 되게 나랑 핏이 잘 맞을 수 있는 기업이겠다 다른 기업들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카카오 전형 뭐 전반적으로 본인이 좀 가장 좀 특별히 신경 쓰면서 준비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가장 어필하려고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뭐 가장 좀 고민을 했던 것들이나.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는 되게 나를 어떻게 브랜딩할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 진짜 너무 간절하고 너무 이 회사 가고 싶으니까 제발 뽑아줘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나 되게 여기랑 잘 맞을 것 같다 다른 데보다 요거를 조금 어필하려고 했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다른 간절한 지원자들 어차피 다 모든 지원자가 간절한 텐데 이왕 뽑는 거
너랑 가장 핏이 맞는 나를 뽑아라. 이런 뉘앙스로 좀 뭐 자소서나 과제물이나 이런 면접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려고 했어요. 뭔가 간절한 거는 사실 차별성이라고 보기 힘드니까 누구나 다 간절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 회사 그리고 그 직무의 핏을 좀 어필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탐색할 때 봤던 뭐 카카오의 비전과 네. 내가 뭐 꿈꿔오던 비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런 거를 어필을 하려고 했고 네. 그리고 뭐 카카오의 뭐 일하는 문화가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방식과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자소서나 면접에서 녹여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매칭하는지 기억나요? 기억 좀 고민해보시고 네, 좀 춥진 않아요? 괜찮아요. 추워요.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네. 고민이 끝났나요? 좀 아니요. 고민 안 끝났나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